안녕하세요. 대진고 중간고사 국어과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 안에서 중세국어, 한글 제자 원리 포함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하고 용비어천가 2장 125장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교과서에는 현대소설이고요, 수필이고요, 향가 그리고 같이 딸려있는 현대시 학원. 학교에서 추가로 제시한 교과서 외 범위는 고려, 가요, 청산별곡과 현대시, 등산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문항 구성을 보시면 현대문학의 문항수가 좀 많았고요. 고전 시간은 2작품밖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5문항, 그리고 문법이 좀 많았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 전반에 대해서 함께 물어봤기 때문에 외부 자료도 있었고요. 자,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 요소를 보면, 자, 먼저 자료 제시형 문항이라고 해서 문학 14문항 가운데 9문항이 자료 제시형이었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 9문항 가운데 5문항이 자료 제시형이었습니다. 자료 제시형이 많아졌는데, 이 자료 제시형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드린 말씀이, 자료의 특성을 보면 먼저 엄마의 말뚝 소설과 관련돼서 그 소설에 관한 해설이 같이 지문으로 딸려왔고요. 또 하나는 전쟁 소설과 관련된 박완서의 소설 가운데 전쟁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련된 전쟁 소설과 관련된 평론이 제시됩니다. 이건 자료로 한 500자 내외 정도의 자료로 제시되고요. 또 하나 현대시 또한 해설로서의 설명문이 자료로 제시되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신영복의 책은 먼 곳에서 찾아온, 보십니다. 이 작품도 역시 500자 내로 제시하긴 했지만, 수필 자체가 제시문으로 들어왔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구비문학과 관련된 설명문, 즉 향가와 고려 가요의 전승 방식에 관한 설명문이 한 1000자 정도 되는 설명문이 들어왔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학 작품을 풀기 위해서 외부 자료가 제시될 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외부 작품인데 이번에도 외부 작품이 안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외부 지문이 제시될 때 보통은 문학 작품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요 설명문이 다수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고전 시가와 관련된 이 설명문은 거의 독서 지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설명문을 그대로 제시하고, 이 설명문에 나와 있는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설명문이 주어지면 그 설명문의 내용 파악도 그러하고, 작품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그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도 소학원은 사실 후기 중세 국어여서 거의 근대국어 넘어갈 때의 자료인데, 중세 국어만을 시험 범위를 했는데 소학원을 함께 제시했다는 건 소학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이전에 나왔던 용비어천가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왔던 문법 요소상의 특징, 음운상의 특징, 전반적인 특징을 함께 평가하고자 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언어의 특성, 언어의 역사성, 사회성, 자의성을 자료로 제시하고, 각각이 중세 국어의 특징과 관련돼서 어떤 요소가 각각의 언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각각 평가했습니다. 낯선 작품의 연계인데요. 나이덕의 속리산에서 이 작품은 오세영의 등산과 마찬가지로 산을 오르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화자가 인생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드러낸다라는 점에선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낯선 작품이에요. 또 하나, 김광균의 수천리가 나왔는데, 수천리는 제망매가와 연결됐는데, 이 수천리는 가족의 죽음,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긴 한데, 산문시고요. 상징적인 시어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석할 때 어려움을 느껴서 역시 변별력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논술문항인데, 그 논술형 문항은요, 대진고에서 항상 한 문항을 제시하되 그 문항을 5개로 쪼개서 각각 부분 점수를 제시해서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는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의 결합 양상을 적용할 것을 물어봤는데, 각각 여러 가지 낱말, 명사의 특성들을 제시하고 그 명사의 음운상의 특징과 관련되어서 주격조사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직접 학생들이 쓰고 그 이유까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1등급 대비 전략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시험 범위, 내신을 위해서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는 출제 요소를 모두 다 학습하고 관련된 작품들을,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 그리고 연계 작품에 대한 학습을 최대화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계 작품 지금 말씀드렸는데, 외부 지문 연계될 때, 문학 작품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독서 지문들이 들어오거든요. 독서 지문이 들어올 경우에는 독서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핵심 정보가 예컨대 문학작품과 연결되었을 때 지문 속의 핵심 정보가 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그 문학작품에서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연결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 지문에 대한 분석도 역시 내신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능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학교 내신에서 같습니다. 내신만을 위한 공부만으로는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 또는 독서 지문에 대한 분석, 심지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문법 지식과 아울러서 그걸 적용해 볼 수 있는 보통 고2, 3 이상 수준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